안녕하세요. 고추팀이에요. 저는 고추팀에서 디자이너를 맡은 이석진입니다. 저는 고추팀에서 기획자를 맡은 윤예매입니다. 탑10 들어서 발표 잘해가지고 1등에서 10만원 타고 싶어요. 10만원 타면 이제 거하게 술 한잔 하고 싶습니다. 고추팀이 되게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이벌이기보다는 우리 응원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추팀의 발표를 맡은 기획자 윤은혜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현 상황 분석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AMD는 GPU 그리고 CPU 두 전쟁터에서 뛰고 있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두 분야 모두에서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변화를 추구하는 2등 브랜드 AMD는 지난 분기 비교했을 때보다 141% 성장을 이루면서 최근 GPU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장세의 중심에는 작년 출시된 라데온 R 시리즈 그리고 AMD의 멘틀 API 기술 그리고 현재 라데온에 최적화된 게임들과 멘틀 API를 지원하는 게임들이 등장하고 있으면서 이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 AMD를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저희는 이번에 진행된 설문조사를 통해서 AMD가 당면한 문제점 몇 가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브랜드 인식도가 너무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PC 게임을 즐기고 또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 중에 그래픽카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MD를 안다고 응답한 사람은 4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선호도 역시 경쟁사인 지포스랑 비교했을 때 지포스는 브랜드 선호도가 53%였음에도 불구하고 AMD는 1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라데온의 제가 계속 AMD라고 했네요. 라데온의 가장 큰 강점인 가성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었을까요? 구매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은 가성비를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선호하는 그래픽카드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는 라데온이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거기다가 지포스와 라데온의 가성비를 비교하는 질문에서도 응답자들이 상반된 평가를 보였는데요. 56%의 과반수가 넘는 응답자가 지포스가 더 라데온보다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포스를 왜 선호 브랜드로 선택한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니까 2등이 가성비였어요. 즉 많은 사람들이 지포스를 가성비가 좋아서 쓰고 있다는 거죠. 라데온의 브랜드 인지도는 낮았고 또 브랜드 선호도도 지포스에게 훨씬 밀렸습니다. 라데온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성비조차도 다수의 공감을 얻고 있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라데온의 그 문제점으로 사람들이 뽑는 세 가지를 저희가 정리해봤는데요. 우선은 드라이버 카탈리스트가 별명이 있죠. 카탈리스트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ATI 라데온이 XP 운영체제에서는 잘 드라이버가 설치가 안 되고 안정화되지 못해서 이런 별명을 얻게 됐었는데요. 또 호환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온라인 게임이나 또 PC 게임들 대부분이 지포스에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 라데온으로는 안 돌아갈 거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점에서 라데온은 아직 지포스보다 성능 면에서 한 단계 아래다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ATI 라데온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 기존 R 시리즈 이전에 가지고 있던 라데온의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다 보니 브랜드 선호도가 현저히 낮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라데온의 가성비에 대한 이슈는 이거는 라데온을 써봤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라데온이 더 가성비가 좋다고 말한 비율인데요. 반면에 라데온을 안 써본 사람들 중에
79%는 지포스가 라데온보다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즉, 써본 사람은 알고 있는데 안 써본 사람들이 오히려 지포스가 더 좋을 거야 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모든 문제의 가장 큰 이유는 라데온이 덜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에는 써보지도 않고 이 외면하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선입견을 깨부실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라데온에게 지금 필요한 건 더 많이 알려지고 기존의 선입견을 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더 많이 알려지고 누구의 선입견을 깨야 할까요? 1분 남았어요. 네, 저희 설문에 참여한 인원 중에 90%가 20대였고 그러다 보니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그 가성비 좋은 그래픽 카드를 원하고 라데온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라데온을 잘 모르는 것도 20대 게이머였습니다. 그리고 라데온은 많은 점에서 그 20대의 젊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대 게이머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라데온을 알리고 기존에 있던 라데온에 대한 선입견을 깨보려고 합니다. 저의 메인 타겟은 20대 게이머고요. 서브 타겟은 라데온 그래픽 카드도 모르면서 안 좋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알못이라고 저희가 정해봤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건 2등 브랜드인 펩시의 마케팅이었습니다. 펩시는 기존의 코카콜라의 맛에 익숙해져 있던 9세대들보다 신세대들을 더 공략해서 펩시를 마시면 더 젊고 진취적인 사람이란 이미지를 줘서 인식을 바꾸는 마케팅을 했었고 크게 성공을 거뒀습니다. 저희 역시 이 라데온을 통해서 현실감 있는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게이머들, 그러니까 게임 속 플레이를 더 열정있고 패기 있게 즐길 수 있고 또 이런 게이머들이 현실 속에서도 더 패기의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젊음의 패기를 현실화하는 젊은을 위한 그래픽 카드 라데온이라는 인식 변화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저희 커뮤니케이션 슬로건은 Be Players고요. 저희는 메인 타겟에게는 그 라데온은 젊음의 패기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상기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온라인, 오프라인 바이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며 그들을 위한 그래픽 카드 브랜드로 포지셔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브 타겟인 그 알못들에게는 라데온을 더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라데온에 대한 선입견을 깨는 그런 온라인, 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 라데온 이스 게이밍이라는 포지션을 강화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T만 봐도 굉장한 그 논리를 따지고서 본인들이 생각한 거를 잘 정리해놨다라는 느낌이 잘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칭찬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아요? PT가?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본인들의 논리를 비주얼라이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굉장히 잘해요, 이 팀이. 네. 누가 PT 주로 만들어요? 제가 만듭니다. 본인이 만들어요? 네. 그거를 되게 잘하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거, 이게 그냥 말로는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거든요. 워드로 이렇게 잘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거를 PT로 옮겼을 때 잘 표현이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칭찬을 하고 싶고, 그게 첫 번째,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 팀은 PT를 잘하네 라고 느꼈을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우리 이번에 저기 위에 너무 꼭대기 달려있는데 크리에이티브 아레나 시즌2가 디자인 플러스 이제 커뮤니케이션 바이 인터랙티브잖아요. 저희가 생각할 때 요즘 시대 그 브랜드 마케팅에서 가장 필요한 세 가지 키워드가 디자인이고 커뮤니케이션이고 그리고 인터랙티브라고 생각해요. 디자인은 뭐냐면 이 PT에서도 나타나듯이 예뻐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제품이든 어떤 서비스든 그걸 표현할 때 예뻐야 된다는 거죠. 그 예쁜 거를 가지고 소비자들과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게 두 가지가 인터랙티브, 즉 디지털 기반에서 활용이 많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PT는 디자인과 커뮤니케이션을 같이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칭찬을 하고 싶고, 슬로건도 너무 좋아요. Be Players. 이게 앞에 논리하고 살짝 그 연결이 안 된다고 했다면 별로인 그냥 그저 그런 슬로건일 텐데,
앞에 본인들이 풀어갔던 논리와 인사이트 이거랑 딱 맞아떨어지는 게 잘한 슬로건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조금 날카로움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인사이트를 놓치를 하는데 본인들도 앞에 팀들 발표하는데 우리랑 생각이 좀 비슷한 것들이 요소 있다는 걸 느꼈죠. 그죠?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라는 거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 자체가 크리에이티브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정말 그 정반대되는 것만 한다고 해서 그게 설득력이 무조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게 어렵지만 그렇게 한다면 되게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보편타당성한 부분을 잘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한번 뒤틀어 꼬아서 남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생각의 어떤 시작 이런 부분들을 연습한다면 굉장히 큰 논리력은 갖추고 있으니까 본인 팀에서 굉장히 큰 어떤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음 미션 할 때는 생각해보면 훨씬 더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저는 소비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앞에서는 가성비를 얘기했다가 써보지 않았지만 가성비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게이머로 넘어가고 20대 패기로 넘어가고 다 끊겨버리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앞단에서 가성비에 대해서 문제점을 꼽았고 써보진 않았는데 욕한다라는 그런 쪽으로 문제점을 도출을 했다면은 그러면은 20대하고 20대의 그런 패기하고 AMD의 그런 붉은색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그려져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다 뚝뚝뚝뚝 끊기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쉽고 저는 이 부분이 또 이해가 잘 안 가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 1000명 같이 설문조사 했던 거에 보시면 90%가 20대였어요. 예. 그리고 제가 앞에서 가성비 면에서 사람들이 가장 구매 요소를 가성비로 뽑았다라는 부분이랑 또 안 써봐놓고 80% 정도가 그 라데온보다 지포스가 좋을 거라는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그게 다 저희가 했던 그 청년의 설문조사에서 나온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 20대 게이머들의 얘기를 들은 거지 전체적인 전 연령대의 이야기를 들은 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20대 게이머들의 생각의 설문조사 결과라고 생각해서 거기다가 넣었는데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문제를 꼽은 그것은 이제 20대라고 저는 이제 전체 타겟이 20대만을 표본으로 잡고서 게이머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좀 저는 그 문제를 꼽고 싶었어요. 네. 근데 말씀하신 부분은 20대 중에서도 게이머들인 20대잖아요. 네. 그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는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설득은 되는데 네. 좀 나중에는 출처하고 조금 근거 자료를 조금 더 덧붙여서 설득에 대해서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앞으로는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